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자, 이제 제가 2주 차에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2주 배우신 내용들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제 강의 끝나면 별도로 제가 이렇게 좀 간략간략하게 줄여서 촬영해서 계속 조금씩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 잘 보고 계신 거죠? 보셔야 됩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어려우니까 자꾸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씩이라도 자주 보세요. 자, 이제 저번에 파트에서 우리가 무효취소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위가 무효인 행위고 어떤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법률행위의 전체 구조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해서 법률 효과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돼서 다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 아니고 유효가 돼야 돼서 유효요건이라는 것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간략하게 이제 적어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죠? 그걸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성립하려면 세 가지. 자, 박스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자, 이런 것을 연습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라고요. 아니면 이걸 보시면서 계속 다니시라고요. 이렇게 있어야 성립이 되고,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를 가지고 이제 유효니 무효니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가 했으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자,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확정돼야 되고요. 자,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강행법규 위반은 안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익숙하죠? 예, 이렇게 자주 듣고 보시면 익숙합니다. 익숙하면 쉬워지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추지 않고 원시적 불능이고 강행법규 위반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반사회적 행위나 불공정행위 전부 다 이것들 뭐라고 그랬나요? 무효라고 그랬죠. 여긴 취소 사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보게 되니까 불일치한 거하고 하자가 있는 것을 이제 나눠가지고, 불일치하는 게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다고 그랬죠. 하자가 있는 게 사기, 강박이라고 그랬죠. 자,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자,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뭐 당연히 무효가 되고,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역시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법률행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무효 사유들, 그 다음에 취소인 법률행위들 다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모아서 이쪽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만 정리했고, 이쪽은 취소인 법률행위만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무효, 자, 여기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취소 역시 여기서 나온 거 그대로 나왔죠. 자, 이게 무효 또는 취소인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자, 무효 취소의 종류죠. 무효라고 해서 다 같은 무효가 아니더란 얘기죠. 취소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취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 이제 무효 취소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실 텐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종류, 무효 취소는 절대적인 무효 취소가 있고요, 또 상대적인 무효 취소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절대적 무효 취소는 그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절대적이니까 누구한테든 주장, 대항할 수 있으니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상대적 무효나 상대적 취소라는 것은 상대적이니까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 누구가 보겠어요? 선의 제3자겠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나 상대적 취소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효가 지금 8가지가 있고 취소 사유가 지금 3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사기하고 강박을 따로 하면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그 구조도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크게 잡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비진입 표시다 뭐다 이렇게 이런 것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무효 취소 쭉 들어와 있는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뭐 무효든 취소든 상관없이 절대적 상대적을 구별하는 것은 요 기점을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즉, 요 위에서 나오는 무효나 취소들은 전부 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그랬고요. 이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나오는 무효 취소가 있죠. 자, 이런 게 상대적이라서 이것들은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 딱 이렇게 자르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무효 중에서, 자, 1번부터 6번까지 요 놈들이 요 위에 나오는 무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절대적이에요. 즉 누구한테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진입 표시나 통정의 표시는 말 그대로 요 의사 표시에서 나오는 무효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상대적 무효라는 게 상대적.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취소 파트로 오게 되면 이제 요 놈이 이제 요 위에 있는 거죠. 당사자, 제한 능력자. 요 놈이 절대적 취소가 돼요. 요게 이제 취소 파트에서 문제 나올 때 가끔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해가지고 자, 부동산 팔아서 넘겼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근데 그걸 선의의 제3자인 병이 또 사서 등기까지 했다. 자, 그럼 아무리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측에서는 그 취소 주장하면서 다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죠. 그게 절대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착오나 사기 강박은 지금 의사표시와 관련된 취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정리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자, 구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니까, 자, 익숙하게 자꾸 이제 확인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문장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올 때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꼭 이게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지금 다루는 이유가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뤄드리는데, 자꾸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그 문제 속에서 뭐가 포인트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잡아야 그 문제의 지문이 나중에 이제 보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이것들이.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예제를 보죠.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그래서 자,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이건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까 이제 강박 뭐 이런 거 할 때도 본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틀이.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란 얘기고, 그럼 당연히 이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죠. 절대적이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2번은 토지 매매가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이면, 그래 무효인데 뭐 때문에 무효라고요? 불공정 법률행위라고요. 자, 그럼 이 불공정 법률행위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지, 의사표시가 뭐가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느 동네에서 무효가 되는지. 그럼 역시 이것도 뭐라고요? 절대적이라고 그랬고, 그럼 선이든 뭐든 누구든 다 대항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가 선이더라도 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제3자를 중심으로 얘기했으니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못한다. 오케이. 3번은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자,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 자, 다 우리는 써준다고요. 자,
자, 통정의 표시죠. 그럼 이것은 의사표시에 나오는 무효고, 이 무효는 상대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서원이 제3자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해줬는데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자, 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대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질문을 낸 건데, 자, 3번 같은 경우 문제 자체가 지금 갑은 자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정해서 매매를 했다니까 가장매매 한 거죠.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고, 그런데 을이 또 이 사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문제에서 이미 나왔어요. 병과 매매 계약을 해서 병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지금 이 상태다. 자, 이랬을 때 이제 5개 지문 중에 이런 지문이 있었다는 거죠.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병은 지금 제3자를 얘기하는 거고, 문제에서 모른다는 것을 선이라는 걸 전제를 깔았으니 이 통정 허위 표시인 가장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게 상대적 무효니까 당사자들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서원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등기말소에서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절대적 무효라면, 여기처럼 절대적 무효라면 이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등기말소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면 제3자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 조금 뭐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민법이고 법이고 문제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거 배우셔야죠. 그래서 조금은 좀 어렵고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자꾸 보시면서 하시면 우습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우습게 보이는 그날까지 꾸준히 쉬지 마시고 찬찬히 한데, 찬찬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주차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렸네요. 앞으로 계속 이제 3주차, 4주차 이렇게 배운 내용들 가지고 별도로 촬영을 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